있지만 수렴을 해서 중재안이죠. 일종의 균형 잡힌 시각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 모셨고요. 또 정책을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 모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관리 과장 이재영 과장님께서 토론 좀 해주시죠. 네, 체육관리 과장입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전 축하하고 좋아하면 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토론이 있고 쟁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역시 외교부에 소속해서 제1동부청에서 하신 행사에 가서 그런지 정말 행사도 준비가 잘 되고 영상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나왔던 하와이 이제 미국 가시는 그거하고 또 이제 거의 많이 하시는 파도 이제 광부 간호사 가셨던 거, 그다음에 또 저희가 남미의 농업인들 했던 거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집안에 또 그런 분들 계시고 하시니까 되게 뭉클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이 분들이 이제 과거에 있던 재외동포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을 해외로 보내는 정책이었고 또 가슴 아픈 해외 입양민 정책이 있었고 해서 사실 저희가 또 법무부다 보니까 계속 거기 관련은 됩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 나라 국적지를 해야 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국내 체류 동포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외 있을 때, 저도 이 재형이지 않습니까? 있을 때 외국에 있는 재외 동포가 아니고 국내에 있는 동포, 그러니까 정책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서 외국에 계신 동포분들도 국내 체류로 돌아오시고, 과거에 가슴 아팠던 구한말 역사가 얘기가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외국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순수 외국인분들, 그러면 이제 그 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 나라의 재외동포의 거주국이 되는 그런 정말 그런 사회 변화를 갖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제 이민 정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인구 정책, 경제 정책, 특히 경제 부처에서도 관심도 많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최근에 가까운 일본이 겪었던 그런 문제에서 저희가 분석도 하고 해서 외국인 동포를 경제적으로 어떤 바라보는, 그것도 당연히 정부 당국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박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동포, 그러니까 F4와 H2의 다급 통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도 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는 동포를 통한 단순 농무 인력 공급의 한계가 느껴서 이제 유학생까지 이제 단순 농무를 넣겠다 해서 제가 이게 사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장소를 만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에 어떤 거를 할 때 이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경제적 분석을 하는 거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국민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뭐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동포에 대해서는 그게 우선적인 개념이어서는 아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개수를 받은 법이 대륙법계 국가입니다. 민법도 그렇고요.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독일 연방 기본법 같은 거 보면 귀환권 같은 개념이 있죠. 독일인과 독일 국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법무부에 제가 법무부에서 30년, 40년 나왔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과거 문서들부터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100년, 200년 정도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재외동포 법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게 약칭인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라는 법률을 해서 맨 처음에는 이제 미주동포 분들의 지위를 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래서 그때 약칭이 재외동포 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재외동포 자격, 그러니까 재외동포 자격이죠. 비자를 줄 수 있는.
그게 F4 비자라는 게 만들어졌고,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사회 일각의 여러 무슨 경제적 그때 노동적 어떤 영향 때문에 그 보완적으로 중국 동포나 구소련 동포를 어쩔 수 없이 대동포 자격으로 다 포용하지 못해서 H2라는 어떤 인치적인, H2는 사실 노동비자입니다. 노동비자고 이거를 사실 법무부가 비자 전체를 정리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H2 비자 하면 그 단순 노동비자하고 E9이라는 진짜 단순 노동 16개국에서 노동력을 데려오는 그 비자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에서 좀 많이 관장을 하는데, 그걸 관장하는 위원회 이름이 외국 인력 정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F4 비자의 대상을 확대를 하고 F4 비자, H2 비자를 축소를 하는 노력을 많이 해와서 지금 현재 노동 비자인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포는 23만 명, 30만 명 정도에서 9만 명대로 줄어들었고요. 그분들 상당수가 그럼 한국을 따라가냐? 그게 아닙니다. 한국에 계신 동포분들을 진짜 제외 동포, 그러니까 동포 비자인 F4 비자, F 계열 국가가 한국에 정착해서 사는 비자거든요. F4보다 한 단계 높은 게 F5가 영주권입니다. 그래서 F4 비자를 바꿔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업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신출입국 이민 정책에서는 H2 비자 이제 없애겠다. 왜 동포에게 저희가 계속 노동 비자를 줘야 됩니까? 동포는 동포 비자를 줘야죠. 한국에 같이 살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F4 비자 자체에서도 계속 제한이 돼 있던 단순 노무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 90년대 우리나라 노동력이 넘칠 때 동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단순 노무를 하게 되면 한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냐는 그런 주요 우려 때문에 나왔던 건데, 그 H2 비자를 없애고 동포분들은 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동포 비자를 받으시면 한국에서 꼭 고급 일이 아니라 단순 노무든 동포분들이 한국 와서 되게 생계를 다양하게 본인이 할 수 있게 하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에 합치겠다고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영주권자 F5를 따신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이 동포분들이십니다. 그 동포분들을 가장 상위의 자격인 영주권을 빨리 얻을 수 있게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전에 국적과정을 했었는데 국적을 따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양한 트랙으로. 국적이 보통은 미국 같으면 영주권을 따고 5년 기간 뒤에 귀환을 하는 일반적인 트랙이고, 미국인과 결혼했는 경우가 거의 3년 뒤에 영주권 가서 3년 뒤에 국적을 딸 수 있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반 귀화 말고도 간이 귀화, 그 다음에 특별 귀화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국적 회복 제도도 있죠. 그래가지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나갔었던 동포분들이 국적을 회복하거나 또는 특별 귀화를 통해서 간이하게 딸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정책들을 끊임없이 해와서, 그런 결과 한국에 사시는 외국 국적 동포분들은 80만 명이지만 한국에 사시는 과거에 동포였던 분들은 1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저희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국내 체류 동포를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또는 그 법적 근거가 과거에도 사실 없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외동포법이라고 제가 욕자 채우고 재외동포의 출입국민 법적 지위라는 법령에서도 여기 목적이 출입국가 국내에서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해서는 부당한 규제나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는 것을 한 15년 전에 만드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이라는 개념을 쓸 수밖에 없었죠. 저희 이민자라는 개념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어떤 규정이냐 그러면 국내에 와 있는 제한 외국인의 인권, 사회적으로부터 영주권을 따게 하는 쭉 그런 선언적인 규정들이 있으면서 그 17조에 뭐가 있냐면, 과거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라고 해서 사실은 동포 개념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입국, 체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관련된 권익 승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노력을 안 해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되게 대표적인 사업이 있죠. 저기 제가 낯 찍으신 어르신도 계신데,
4학년 동포 영주 교육 사업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외교부에서 되게 중국장도 있으시지만 주축을 해서 전체 총괄을 하시고 진짜 정말 그분들을 저희는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적을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하다가 그냥 우리 국민으로 그냥 바로 받아들이게 돼서 그 외교부에서 그 요즘 사안스크에 있는 그 사안인 총무사정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 모셔다가 1세대 이제 2세대까지 가능했었죠. 우리 국민으로서 처음에서 한국에 들어오고 적십자자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법무부는 국내에서 그분들의 법적 지위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국토부는 LH를 통해서 주택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그분의 정착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분산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성공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지금은 이제 재외동포청에서 총괄하시는 아주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재외동포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그리고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질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게 뭐 소관을 외교부에서 해야 되냐, 이걸 그냥 동포청으로 해야 되냐, 재외 동포청으로 해야 되냐, 뭐 국조실에 해야 되냐 다양한 고민들이 당시에 이제 언론 기사를 보고 했던 게 나오곤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그래도 법무부다 보니까 법을 만들 때 이게 법에는 서로 이렇게 상충이 되면 안 되니까 조항이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저희 법무부도 재외동포 기본법이 되기 전 그때 재외동포법에 저희가 있어 법무부가 그 제한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본인 승장하기 위해서 그 저희가 하고 있는 동포 체류 지원센터라는 것이 이제 과거 이제 중국 동포가 밀집돼 있던 이제 대림동이나 그 근처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그다음에 고려인 마을 쪽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예산 지원도 못하고 해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지원하는 거를 법제화하고 법을 그렇게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좀 당시에는 외교부 쪽에 좀 이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재외동포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그 이제 이거는 법사위 전문 그 당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 검토보고서 나오는데요. 재외동포 기본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동포청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재외동포 사업을 수행을 하고 법무부 등 재외동포 소관공명 국내 동포를 지원하는 각 부처들은 기존 각 국내법에 따라가지고 동포들이 지원하다. 이게 취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떤 분도 말씀하셨듯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법 체계나 지원 대상이 사실 많지가 않은데 그 대부분이 사실은 결혼인이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사시는 동포분들이 왜 우리는 결혼인인자보다 더 지원을 못 받냐는 그런 그 민원이 많아서 국내 사시는 동포분들에 대한 지원을 기존에 있는 저희가 하는 법무부라든지 또는 국토부라든지 복지관 이런 각 부처를 열심히 더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비록 이름은 재외동포청이지만 재외동포청도 재외동포 기본법의 주관부가 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주된 목적은 동포 사회와 한국 사회의 발전에 좋아하지만 이 전체적인 정책을 국가적으로 더 활성화하자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게 재외동포 총장님께서도 대단 언론 기부도 많이 하시고 하시면서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약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 많이 되게 찔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더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고 저희도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법무부뿐만 아니라 사실 법무부는 법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거와 이제 관련된 지원이 이제 주고 특히나 이제 국내 동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처들은 이제 복지부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확인하는 국토부라든지 또는 뭐 여가부라든지 이런 정말 사회 보장을 받는 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강한 예산을 가지고 한 부처들이 재외동포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한 그런 촉진 역할도 계속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깨알 같은 자랑을 하나 드리면 최근에 이제 지역 특화 비자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정착을 하시면 저희가 되게 가족도 자유롭게 초청하고 취업법도 아예 풀어버리는 그거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이제 재외동포 분들에 대한 지역 특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제천친과에 거기서 이제 고려인 동포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정주시키는 사업도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저희가 재외동포청뿐만 아니라 저희 법무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들이 그 지자체들이 이 동포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아주 감사합니다.